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때로는 가장 잔혹한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물 속에 내가 사랑했던 이가 잠겨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산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리움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어 산자의 숨결을 앗아가는 수원의 기록입니다. 지금 당신을 깊은 심연으로 초대합니다. 조선 성종 연간 학문에만 정진하던 선비 윤학은 유난히 습기가 가득했던 어느 밤 평생을 약조했던 연인 설화를 불의의 사고로 강물에 잃고 오열했습니다. 관에서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수색을 포기했지만 윤학은 포기할 수 없었죠. 안개가 강바닥까지 내려앉은 어느 밤 그는 물가에서 설화가 신던 비단 꽃신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차갑게 젖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던 그때 강물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은은한 복숭아꽃 향기가 안개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물속엔 오직 죽음의 냉기만이 있어야 하거늘 그 향기는 설화가 생전에 쓰던 분내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윤학의 발끝에 닿은 것은 그가 직접 선물했던 설화의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차갑게 젖은 신발 한 짝이 마치 누군가 방금 벗어놓은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신발 주위로는 끈적한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윤학의 곁을 맴돌며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홀린 듯 수면 위로 몸을 숙인 윤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렁이는 검은 물결 밑에서 설화가 생전에 그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차에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물결에 흔들리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생생하여 당장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윤학은 그것이 죽음의 덫이라는 것을 잊은 채 천천히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면을 뚫고 올라온 손은 눈처럼 하얗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손가락이 윤학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전해졌지만 윤학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감촉이 설화의 마지막 온기인 양 소중하게 느껴졌죠. 서방님, 왜 이제 오셨나요? 환청 같은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물가로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의 마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수면을 정면으로 비추자 고왔던 설화의 얼굴은 흉측하게 뒤틀렸습니다. 피부는 물에 불어 너덜거렸고 입안엔 시커먼 수초와 썩은 이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산자의 숨결을 탐하는 추악한 수기의 민낯이었습니다. 수기의 손가락이 윤학의 도포 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그를 검은 심연으로 끌어당겼죠. 윤학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손톱이 빠지도록 강가의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이곳 놓아라. 너는 설화가 아니다. 하지만 수기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더욱 집요하게 그의 다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간신히 수기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윤학은 망량의 고개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젖은 윤학의 꼴을 보더니 엽전을 던지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놈아, 물속 괴물에게 한번 숨을 보였으니 이제 네가 어딜 가든 물길이 열릴 게다. 저놈들은 한번 찍은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아. 노파의 말대로 윤학이 걸어온 길을 따라 비릿한 검은 물길이 뱀처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벽지와 장판 틈새에서 비릿한 강물이 눈물처럼 배어나오더니 이내 방바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속에서는 죽은 자들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은 이제 이승의 공간이 아닌 물귀신들의 거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물기는 바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썩은 물방울이 떨어지더니 시커멓고 긴 머리카락 더미가 뱀처럼 타래를 틀며 윤학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목을 감싸고 숨통을 조여오자 윤학은 폐에 물이 차오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허우적거렸습니다. 차오른 물 한가운데서 설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을 한 채 윤학의 허리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왜 저를 피하시나요? 이곳은 생각보다 춥지 않아요. 그녀의 포옹은 얼음장 같았고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줄기는 윤학의 도포를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그때 노파의 연락을 받은 노승이 당도했습니다. 노승이 방문에 부적을 붙이며 호통을 치자 소용돌이치던 검은 물줄기들이 괴성을 지르며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수기들의 기운은 사라졌지만 윤학의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고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학은 거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울 표면이 호수처럼 출렁이더니 그 너머로 시퍼런 수중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갇힌 설화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거울을 두드리며 자신을 꺼내달라 애원하고 있었죠. 노승의 경고를 잊은 채 윤학은 홀린 듯 거울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유리가 액체처럼 녹아내리며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윤학의 목과 팔, 다리를 낚아채 거울 안쪽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의 숨이 되어라. 수귀들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학은 마른 땅 위에서 익사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 한 방울 없었으나 그의 입과 코에서는 끝도 없이 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폐는 이미 수기들이 불어넣은 저주의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마른 하늘 아래서 물귀신처럼 허우적거리며 서서히 숨을 잃어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윤학은 다시 그 강가를 찾았습니다. 보름달 아래 설화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신부의 모습으로 강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고 윤학은 그 유혹을 더 이상 뿌리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윤학은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수백의 수기들이 그들 주위를 애워싸며 새로운 동료의 탄생을 축하하듯 춤을 추었습니다. 강바닥 깊숙한 곳, 수초와 썩은 나무로 지어진 그들만의 신방에서 윤학은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차가운 물속에서 서서히 부패해 갔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설화와 함께 수중세계의 포식자가 되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주인을 잃은 남색 도포와 꽃신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윤학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렀지만 사람들은 그 강가에서 비릿한 향기가 난다며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당신의 침대 옆 가습기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안개를 믿으십니까? 혹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나요? 수기는 이제 현대의 물길을 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조차 수기에게는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